며느라, 이게 대체 뭐니? 말순 씨가 핸드폰 화면을 며느리 지영이에게 보여줬습니다. 파출부 아줌마라고 저장된 자신의 번호를 말이에요. 어머님, 그건. 내가 내 파출부였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장난으로 저장한 거예요. 장난? 장난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니? 이거 보고 정말 믿기지가 않더구나. 어머님, 정말 별뜻 없이. 너네 편히 봐주려고 너랑 더 가까이 지내려고 이렇게 손주도 봐주고 한 건데 너한테는 그저 파출부로 보인 거구나. 네 속마음 잘 알겠다. 제가 그렇게 저장한 건 정말 죄송한데, 솔직히 어머니도 그렇게 잘한 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라 저장했든 제 핸드폰 마음대로 본 건 어머니죠. 잘한 건 없다고. 그렇다면 내가 못한 건 또 뭐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편에 봐주셨다는 말이 웃겨서 그렇죠. 시어머니면 손주 봐줄 수도 있는 걸. 어떻게 이게 당연한 게 되니? 그래, 내가 아는 게 당연한 거라 치고 너는 나한테 뭘 해줬는데? 너는 며느리로서 가족으로서 뭘 해줬길래 그리 당당하니? 명절에 안부 전화 한 번 제대로 받은 적 있어? 내가 아플 때 한 번이라도 걱정해 준 적 있어? 며느리는 입을 벌리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없지? 그런데 반찬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고 진우 봐달라고 할 때도 연락하더라. 평소에는 내 전화 받지도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어머님 하더라. 그래, 이제 알겠다. 나를 파출부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필요할 때만 부른 거겠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 그래?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충북 음성 출신, 올해 68세인 윤말순 씨입니다. 말순 씨의 왼손에는 2개의 손가락이 없습니다. 검지와 중지가 2번째 마디까지 없어진 채로 그 자리엔 옅은 흉터만이 남아있죠. 처음 보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만 말순 씨는 그 손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그 상처에는 긴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 씨가 26살이던 해, 남편은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먹이 날아왔고 욕설이 쏟아졌죠. 작은 집안에서 5살 아들 현수는 엄마 치마폭에 숨어 벌벌 떨곤 했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술에 취해 들어와 말순 씨를 때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현수가 아빠를 말리려다 함께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거든요. 이러다 진짜 우리 둘 다 사단 나겠다. 그날 밤 말순 씨는 아들을 품에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새벽 4시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이었죠. 가진 건 통장에 있던 10만 원과 아들의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현수야, 우리 어디로 갈까? 기차역에서 말순 씨는 가장 가까운 곳에 표를 샀습니다. 경기도 안성이었죠. 그렇게 모자는 전혀 아는 사람 없는 낯선 도시로 향했습니다. 안성역에 내려서 말순 씨가 처음 한 일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5살 아이를 키우려면 당장 돈이 필요했거든요. 임시직이라도 일당이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아이 있으시면 일하기 힘들 텐데요. 애 아프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곳을 찾아다녀도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는 포기하지 않았죠. 21번째 찾아간 공장에서 드디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 고된 일이었지만 말순 씨는 감사했습니다. 현수를 키울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도시락 공장에서 식당 설거지로, 식당에서 방직 공장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직을 반복했죠. 현수도 엄마가 일하는 동안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을 정도로 의젓해졌습니다. 말순 씨가 46살이 되던 해 구두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다른 곳보다 좀 더 괜찮았거든요. 현수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학원비며 준비물이며 돈이 더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말순 씨는 프레스기 앞에서 가죽을 재단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하는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집중해야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어? 뭔가 이상한데. 말순 씨가 기계를 확인하려고 손을 뻗은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프레스기가 오작동을 일으키며 내려왔죠. 아! 비명과 함께 말순 씨의 왼손이 기계에 끼었습니다.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이 두 번째 마디까지 다쳤어요. 응급실로 실려간 말순 씨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습니다. 붕대로 감긴 왼손을 보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병원으로 달려온 어린 현수가 엄마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16살 아들이 엄마 손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말순 씨는 오히려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다, 현수야. 엄마 괜찮으니까 울지 마라. 하지만 현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는 작업자 부주의라며 책임을 떠넘겼고 산재 신청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죠. 겨우 받은 위로금은 치료비로 보태기에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자리였습니다. 손가락이 없는 상태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말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청소 일을 하고 포장 작업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현수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불편한 왼손으로도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현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식사가 기다리고 있도록 말이죠. 엄마 손이 불편할 텐데. 아니야, 괜찮다. 엄마는 한 손으로도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며 웃어 보였지만 혼자 있을 때면 잘린 손가락 자리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프고 서러웠지만 현수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어요. 현수는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엄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합격했을 때 말순 씨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엄마, 나 꼭 성공해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현수의 그 말을 듣고 말순 씨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손가락을 잃은 것도 혼자 아이를 키운 고생도 모든 게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했어요. 4년 후 현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안정된 월급을 받으며 작은 아파트도 얻었죠. 이제 엄마도 편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말순 씨는 정말 그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끝나고 이제는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말순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상처는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현수가 28살이 되던 해 결혼을 하겠다고 말순 씨에게 알려왔습니다.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상대는 외동딸 이지영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용인에서 작은 사업을 하는 집안이었죠. 처음 만남을 앞두고 말순 씨는 며칠 동안 설렜습니다. 손가락이 없는 손 때문에 혹시 지영이가 놀라지 않을까 걱정도 됐지만 현수가 미리 이야기해뒀다고 해서 안심했어요. 첫 만남 날 말순 씨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지영이는 예쁘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말순 씨의 손을 보면서도 크게 놀라는 기색 없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영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라, 지영아. 현수가 얼마나 예쁘다고 자랑했는지 몰라. 그날 식사 시간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지영이는 말순 씨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칭찬도 해줬거든요. 6개월 후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고 신혼살림을 차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씨가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도 지영이는 바쁘다며 짧게 끊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현수 오빠 회사 일로 바빠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다시 연락이 오는 일은 거의 없었죠. 평생 혼자 아이를 키워온 말순 씨에게는 따뜻한 가족의 울타리가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지영이의 차가운 태도가 더욱 서운하게 느껴졌어요. 결혼 2년 차에 손주 진우가 태어났습니다. 말순 씨는 산후조리원으로 달려갔어요. 미역국을 끓여서 보온통에 담아가고 직접 만든 베네쩌고리도 가져갔습니다. 지영아, 수고했다. 우리 진우 참 예쁘네. 네, 어머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지영이의 대답은 어딘지 차가웠습니다.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어요. 그저 예의상 하는 인사 같았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갑자기 말순 씨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어머님, 지난번에 주신 무말랭이 반찬이 너무 맛있던데요. 바쁘지 않으시면 조금 더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먼저 연락해 오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탁할 때만큼은 연락을 계속해왔죠. 그래, 알겠다. 만들어서 가져다 줄게. 말순 씨는 밤늦게까지 무말랭이를 무치고 다른 반찬도 몇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오른손 하나로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마음은 착잡했어요. 다음 날 오후 반찬통 여러 개를 들고 아들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인터폰을 누르니 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이세요? 잠깐만요. 말순 씨는 현관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지영이는 문틈만 조금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반찬 가져오셨어요? 응, 무말랭이랑 다른 것도 조금 만들어 왔어. 들어가서. 아, 반찬은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제가 지금 진우 보느라 너무 바빠서요. 말순 씨는 얼떨떨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 잠시라도 얼굴 보고 가려고 했는데 그냥 반찬만 두고 가라는 거였어요. 그래도 진우 얼굴 좀. 다음에요, 어머님. 진우가 지금 자고 있어서 깨우면 안 되거든요. 지영이는 반찬통을 받아들고는 바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말순 씨는 빈손으로 돌아서는 길이 너무 쓸쓸했어요. 그 후로도 며느리 지영이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필요한 반찬이 있을 때만 연락을 했고 말순 씨가 먼저 전화하면 받지 않거나 바쁘다며 금세 끊었죠. 어느 날 지영이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내일 오후에 진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래, 알겠다. 내가 가서 볼게. 다음 날 오후 말순 씨는 진우를 보러 갔습니다. 이제 돌이 지난 진우는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영이가 나가기 전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응? 뭔데? 어머님 손가락. 진우가 보면 놀라거나 무서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장갑 좀 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순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지만 서운한 감정을 숨길 수는 없었죠. 말순 씨는 말없이 장갑을 꼈습니다.
평생 혼자 버텨온 사람에게는 참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지영이가 나간 후 말순 씨는 진우를 돌보면서도 계속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진우가 자신의 상처를 보고 무서워할까 봐서 말이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영이는 필요할 때만 말순 씨에게 연락했고 말순 씨는 그때마다 묵묵히 도와줬어요. 반찬을 만들어다 주고 진우를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족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말순 씨가 진우를 보고 있는데 지영이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시어머니가 와서 애 봐주고 있어. 편하긴 한데. 내가 돌아오면 그냥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더 있을라 하셔서 불편하긴 해. 말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선의로 하는 일들이 며느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말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들의 가정을 위해서는 참아야겠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제대로 된 가족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말순 씨에게는 이것만이라도 지키고 싶었거든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어색해졌죠. 지영이는 말순 씨가 올 때마다 귀찮아하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고 말순 씨는 그런 눈치를 보며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그래도 말순 씨는 계속했습니다. 아들 현수가 가끔 고마워한다고 말해줬거든요. 엄마, 지영이가 엄마 덕분에 많이 편해한다고 해요. 하지만 말순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곧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도 지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급한 일이 생겨서 진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2시간 정도만요? 말순 씨는 늘 그랬듯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도착해보니 며느리가 바쁜 듯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진우 기저귀는 여기 있고요. 우유는 냉장고에 있어요. 2시간 후에 올게요. 알겠다. 다녀와라. 지영이는 급하게 나가면서 핸드폰을 거실 소파에 두고 갔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진우가 보채기 시작했어요. 기저귀를 확인해봐도 괜찮고 배고픈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다른 걸 찾는 것 같았어요. 뭘 찾는 거니, 진우야? 진우는 자꾸 소파 쪽을 가리키며 울었습니다. 혹시 지영이에게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나 싶어 말순 씨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렇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소파에 있던 며느리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신없이 나가더니만 핸드폰도 두고 갔나 보네. 그런데 화면에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파출부 아줌마. 자신이 전화를 걸었을 때 며느리 핸드폰에 띄워진 이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보고 또 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번호였어요. 그런데 이름은 파출부 아줌마였습니다. 그 네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내 이름을 파출부 아줌마로 저장했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곧이어 핸드폰을 다시 들고 오려고 한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저 핸드폰을 두고 가서요. 지영이가 핸드폰을 찾으려고 하는데 말순 씨가 그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말순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네, 어머님? 이게 뭐니? 말순 씨가 핸드폰 화면을 지영이에게 보여줬습니다. 파출부 아줌마라고 저장된 자신의 번호를 말이에요. 지영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내가 내 파출부였어? 말순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장난으로 저장한 거예요. 말순 씨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장난? 장난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니? 이거 보고 정말 믿기지가 않더구나. 어머님, 정말 별 뜻 없이. 말순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네 편히 봐주려고 너랑 더 가까이 지내려고 이렇게 손주도 봐주고 한 건데 너한테는 그저 파출부로 보인 거구나. 네 속마음 잘 알겠다. 지영이도 당황한 나머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저장한 건 정말 죄송한데, 솔직히 어머니도 그렇게 잘한 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라 저장했든 제 핸드폰 마음대로 본 건 어머니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말순 씨의 눈에 불이 났습니다. 잘한 건 없다고. 그렇다면 내가 못한 건 또 뭐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편에 봐주셨다는 말이 웃겨서 그렇죠. 시어머니면 손주 봐줄 수도 있는 걸. 시어머니니까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였어? 어떻게 이게 당연한 거니? 말순 씨가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래, 내가 아는 게 당연한 거라 치고 너는 나한테 뭘 해줬는데? 너는 며느리로서 가족으로서 뭘 해줬길래 그리 당당하니? 명절에 안부 전화 한 번 제대로 받은 적 있어? 내가 아플 때 한 번이라도 걱정해 준 적 있어? 지영이는 입을 벌리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없지? 그런데 반찬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고 진우 봐달라고 할 때는 언제든 연락하더라. 평소에는 내 전화 받지도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어머님 하더라. 그래, 이제 알겠다. 나를 파출부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필요할 때만 부른 거겠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 그래? 저도 나름 예의는 지켰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어머니하고 제가 가족도 아닌데 그만하면 예의 지키고 며느리 노릇한 거죠. 말순 씨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예의? 반찬 문 앞에 두고 가라는 게 예의였어? 내가 왜 너한테 이것저것 챙겨줬는지 아니? 가족이 되고 싶어서야. 진짜 가족 말이야. 말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제대로 된 가족 한 번 못 가져본 내가 너랑 현수랑 진우랑 진짜 가족 되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그런데 너는 나를 파출부 아줌마로 저장해 놨더라. 지영이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장난이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그럼 너는 친구들한테 나를 어떻게 소개했는데? 우리 파출부 아줌마 가라고 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뭐? 솔직히 말해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지영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 반할 거야? 그럼 내가 말해줄게. 말순 씨가 찬찬히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봤어. 반찬 필요하면 부르고, 애 봐달라고 부르고, 청소 필요하면 부르고. 그치? 그런데 가족 대접은 안 해줬지. 집에 들어오라고도 안 하고, 안부도 안 물어보고, 명절에도 거치레로만 연락하고, 심지어 내 손가락 보기 싫다고 장갑까지 끼라고 했지. 지영이가 발끈했습니다. 그건 진우 때문이었어요. 아이 교육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봐. 진우가 내 손가락 보고 무서워하거나 피한 적 있니? 지영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님이 뭘 아신다고 그러세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럼 너는 뭘 아는데? 말순 씨가 핸드폰을 며느리에게 던져줬습니다. 이제 됐다. 모든 게 분명해졌어. 어머님, 내가 바보였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너 같으면 퍽이나 진정하겠다. 말순 씨가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너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말순 씨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파출부 아줌마는 이제 없으니까. 어머님,
하지만 말순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나는 이제 너희 가족이 아니야. 쾅. 문이 닫혔습니다. 지영이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순 씨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 인생 기고하다 기고해. 말순 씨가 집에 돌아온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화를 냈지만 한편으로는 허탈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가족이라는 꿈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수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말순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에 있다. 엄마, 지영이한테서 연락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 무슨 일이 있었지? 현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 엄마가 좀 심하게 화를 내셨다고 하던데. 말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영이도 잘못했지만 엄마도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직 어리잖아요. 현수야, 네, 엄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뭘요? 내가 너희 집에서 한 일들 말이야. 반찬 만들어주고, 진우 돌봐주고. 그런 것들. 현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엄마가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죠. 고마웠다고. 네, 그럼 왜 지영이는 내 번호를 파출부 아줌마로 저장해뒀을까? 전화 너머로 현수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뭔 말씀이세요? 말순 씨가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지영이의 핸드폰에서 본 것, 그동안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오늘 있었던 일까지.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응? 그건 지영이가 잘못했네요. 근데 엄마도 너무 심하게 화내신 것 같아요. 말순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 때문에 제가 처가에서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아세요? 결혼할 때도 장인어른, 장모님이 엄마 손가락 일로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그래도 제가 괜찮다고 설득해서 결혼한 건데. 엄마, 죄송하지만 이렇게 지영이랑 싸우고 연락 끊고 그러면 제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입장? 네,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처가에서 뭐라고 할지. 말순 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래, 너는 내 입장만 중요하지?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맞는 말이야. 내 입장이 제일 중요하지. 너도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었구나. 현수가 당황했습니다. 엄마, 오해세요. 오해가 아니야. 분명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엄마, 그리고 현수야, 하나 더 물어볼게. 네. 내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고 했지? 그럼 그동안 내 입장은 생각해 본 적 있니? 반찬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할 때, 장갑 끼라고 할 때, 파출부 아줌마로 취급받을 때, 내 기분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니? 현수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 엄마,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하지 마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엄마, 제가 지영이한테 잘 이야기해 볼게요. 사과하라고 할게요. 그런데 말순 씨의 대답은 현수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과받고 싶지 않아. 엄마, 그게 무슨. 말순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그동안 바보였다. 엄마, 나는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해 줄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너희한테 나는 그냥 편리한 사람이었구나. 말순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너무 바빠서. 바빠서? 말순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바쁘면 안부 전화 한 통 못해? 바쁘면 명절에 인사도 못해? 현수야,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야. 너도 엄마가 아플 때 한 번이라도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한 적 있니? 없지. 왜냐하면 나는 너희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현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말순 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현수야, 엄마는 이제 지쳤어. 말순 씨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미안하다고 해도 내가 미안하다고 해도 이미 마음이 다 상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모르겠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며칠 후 현수가 직접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얼굴 한 번 안 비쳤죠. 엄마, 지영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이름도 다시 바꿨고 앞으로 정말 잘할 거라고 해요. 말순 씨는 현수를 맞아주었지만 예전처럼 반갑지는 않았어요. 그래, 알겠다. 엄마, 그럼 다시 예전처럼. 현수야,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려고 해.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너희 인생만 생각하고 살았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어. 현수가 당황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고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말순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수야, 엄마 벌써 68살이야. 생각을 해보니까 여지껏 너 뒷바라지하고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더구나. 이제 노년기에도 접어들었고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엄마, 무슨 소리세요? 그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너희 눈치 보지 말고. 일주일 후 말순 씨는 정말로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안성의 집을 팔고 짐을 정리했어요. 말순 씨는 충북 음성의 작은 시골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평화로웠어요.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오른손 하나로는 힘들었지만 천천히 해나가니 할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를 들으며 말순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71살이 된 말순 씨는 이제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그녀가 71년 만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텃밭에서는 그녀가 심은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고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그 꽃들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가지고 싶었고 가족을 지키고 싶었는데 나한테는 과분한 거였나 보다. 지금 이대로 감사하며 만족하고 살면 됐지 뭐.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정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무 걱정도 아무 눈치도 없는 평화로운 잠을 말이에요.